반갑습니다. 오시는데 많이 주저되지는 않으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심리적으로 앞에 예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을 반복해서 내가 오픈을 하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간에 모두가 긍정 점수로 변화가 일어나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입의 언어가 어떤 언어를 내보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 사람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건강가능 솔루션 1차에서 나눌 게 뭐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내 짝은 어디에? 분명히 한 베개를 들고 누워있는데 내 영혼의 짝은 아닌 것 같아. 몇 분만 웃으시는군요. 그런 어떤 우리가 가끔 빠지는 딜레마가 있거든요. 뭔가 결혼식장에 등장할 때에 내가 지금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지만 저 앞에 있는 저 A군보다는 B군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없으시군요. 네. 결혼식장에 등장하는 신부들이 우는 이유가 자기 선택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많이 운답니다. 결혼들을 다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 안에 정말 뼈아픈 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전제를 뒀을 때 저희들이 부모교육이라든가 예비 부부학교를 진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 강좌를 오픈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고민에 섞인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더니 하시는 얘기가 결혼이 전제되어져 있는데 괜히 그 강좌 듣고 그게 깨지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염려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차라리 살다가 깨어지는 것보다 그 전에 깨어지는 게 훨씬 상처가 덜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는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긍정신앙을 갖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에 대한 어떤 기반이라고 얘기하죠. 저희들이 어떤 기반의 토대를 가지고 관계를 형성했느냐에 따라 훨씬 더 좋은 관계 형성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결혼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어야 될까요? 유지 보수를 해야 될까요? 너무 아까워서 살아온 세월이.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초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럼 어떤 것들을 좀 보완을 하면 내가 지금 앞으로 이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조금 더 유익하게 서로가 성장하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가시벗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가시벗이? 가시벗이라고 하는 단어가 순 우리말입니다. 각시랑 신랑, 가시벗이. 그래서 가시벗이로 엮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랑과 각시가 어떻게 엮어야만 우리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서로에 대한 어떤 결혼에 대한 이해, 또 하나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앞뒤 한번 봐보세요. 행복한 얼굴이신지 아니면 조금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성격의 얼굴이신지 앞뒤를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 좌우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좀 한번.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이해, 결혼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립이 되어져 있으시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타인에 대한 허영심이 생겨요. 허영심이 아니라 허용이 돼요. 네. 이거를 저희들은 전문용어로 수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억셉턴스라고 하는 상대를 끌어안아서 품을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해에 대한 차이가 인지가 되어지면, 인식이 되어지고 나면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틀렸다가 아니라 어떻게 될 수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구나, 다르구나. 그래, 저 사람 각도에서 보니까 저게 그럴 수 있겠네라고 허용이 되어지면서 상대를 품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저희가 건강가정 솔루션을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한 깊이를 키우고자 준비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저 집에 문제가 있네라고 어떤 진단을 내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고요. 아,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기울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어질 수 있겠네. 아, 나는 내가 맨날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나도 상대를 가해했던 사람이네. 아, 나는 나만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도 나로 인해서 어떨 수 있다? 힘들 수가 있겠네 라고 하는 깊이가 생겨버리면 여러분들 원망이요 줄어들고요, 불평이 잦아들고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손해라고 하는 느낌이 다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대구에 가스 폭발 사고가 크게 있었는 거 아시죠 다들? 그때 사고 났는데 저녁에 집으로 전화 와고 늦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하면서 집구석에 왜 들어앉아있네, 그런 데 나가서 대접버리지, 보상이나 받게 살게. 잠에서 깨어나면요, 결혼할 때도 잠에서 깨어나서 딱 일어나면 항상 남편이 낯설었어요. 맞아, 내가 이 집에 이 사람 남편이 맞아, 나 답해야 돼. 항상.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변했을 때, 이게 결혼이라는 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한번 결혼하면 이제 행복해서 늙어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변할 수 있다는 거. 변하면 안 되고 변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이제 변했을 때 당혹감 그것도 있었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죠. 혼란스럽고 다시 되돌리고 싶었고.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하고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감정이 변할까요? 유지가 될까요? 계속 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유지가 될까요? 계속 갈까요? 변할까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 상태로 쭉 영원히 할까요? 변하는데 그 변화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저희 예전학과 친구가 그 프로골퍼 레슨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러니까 레슨 하여튼,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였는데 이제 그때 마치 어떤 이제 몸에 이제 부상을 입으셔갖고 프로 야구 선수에서 골퍼로 바꿨어요. 자기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가 1980년대, 90년대 골프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이렇게 뜨지 않을 때 이미 그분은 자기 인생을 전향을 했고 박세리가 뜨면서 엄청나게 이분이 떴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적으로 팔이 네트랑 이 방망이랑 몸에 팔이 붙어서 치는 거예요. 골프는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에서는 장타가 잘 나가요. 장타가 잘 나가서 모두를 와와 했어요. 실제 필드에 나가니까 어떻게 돼? 이 폼에 의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세는 뻗었다가 실제로 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야구 선수였던 습관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직선으로 날아갔다가 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팔을 모으는 상태에서 이게 자기가 의도한 방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거를 4년 후에 터득하고 난 다음에 몸의 체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골프 기본서에서 자기 체형에 맞는, 자기 습관에 맞는 골프 자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봤더니 30대에 쳤지만 40대, 50대가 되고 나이가 돼서 어떤 신체적인 적응 안에 기력이 좀 딸리시거나 자세가 좀 틀어지시고 골반이 좀 틀어졌거나 이러면 그 사람의 몸에 맞게끔 골프 자세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골프 치고 다른 사람들은 기본에 입각하여 자세는 풀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의 원래 체형에다가 맞춰서 골프 자세를 만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변곡점이 돼서 지금 인기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는요 생활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혼을 딱 하시면 부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죠? 부부가 생겨요. 자, 부부라고 하는 게 딱 만들어지고 결혼을 해야만 부부가 만들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가 됐어요. 아,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거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가 됐는데 부부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체계가 만들어져요? 자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능이 만들어지냐면 다시 부모, 자녀. 부모라고 하는 역할이 또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더니 내 자녀가 이제는 둘이 되다 보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는 체계가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주기에 따라 적응해야 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고집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경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외부적인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이 패턴이 시스템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자꾸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계가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라지는 직업이 너무 많잖아요. 누구 때문에? AI 인공지능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생각 못 하셨잖아요. 그럼 도태된다고요 이제. 이제 저희들 노방전도 못 나가잖아요. 인권에 의해서 종교 강요할 수 없잖아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고요. 세대가 변한다고요. 거기에 적응하셔야 된다고요. 그 적응이 순기능으로 적응할 것인지 역기능으로 적응하실지 그거 선택은 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순기능으로 분명히 적응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집에, 아집에, 오기에, 자존심에 그냥 흘러가시다 보면 역기능이 돼버린다고요. 역기능이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성인 어린아이를 만들죠. 등치는 40대, 50대, 60대인데 여전히 뭐예요? 자기 미해결 가지고 어린 시절에 붙들려갖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 어떻게 돼요? 남자가 다 애가 때문에 밥 달라 사랑 달라. 네.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하시는 얘기 중에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애가 둘이야. 큰 애기 밥 주러 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여기 다 손수하셨나봐요. 자 그래서 봤더니 결혼 생활의 현실 가운데 보니까 직장 생활이 영향을 미쳐요. 남자는 결혼 생활을 했더니 79.8%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는 뭐라고요? 직장 생활에 결혼 생활이 걸림돌이라고. 걸림돌. 생각의 차이가 벌써 나오죠. 그리고 남성은 생활이 안정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내조를 통해서 결혼이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는요? 왜 나 혼자만 독박 육아를 해야 돼? 나 혼자 만들었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사 분담. 같이 맞벌이인데 왜 나는 일을 더 많이 하지? 자기 개발이 부족하다. 그리고 심리적 부담감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성분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남성분들이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만족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 여성들에 비해 2배 더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쌍방의 노력입니다. 지금 제가 남성이라고 말한 단어는 인식하고 계셔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잠시 쉬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우리 부부 관계에서 맺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5가지 언어 중에 무엇을 배우자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같이 있는 게 좋은데 배우자는 뭐냐면 선물을 받고 싶어 한대. 그럼 나는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상대는 뭐라고 그래요? 방언으로 들리기 시작하죠. 해석이 안 되는 방언.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싸울 때 어떻게 난 네 사랑한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어때? 보여줘봐. 저희 실제로 부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그런 말을 하셨다니까요.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내가 네 사랑하는 거 모르나? 내가 얼마나 네 사랑하는지 아냐고 이러니까 아내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야? 도로변에서 그 사랑이 어디 떨어져 있는지 한번 주우러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야 사랑이라고 하는 교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교감이. 그래서 한번 그걸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쉬는 시간에 체크해 보실 게 뭐냐면 우리 부모의 결혼 생활과 나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저희들이 계속 관계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현장에서 심리 상담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요,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되면 조금 더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상황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고요. 또 정신적인 문제는 없는데 신체가 좀 허약하시면 오히려 상황 대응이 좀 늦어지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체와 정신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정까지라고 같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좀 여러분들 결혼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거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너무 생소한 얘기십니까? 아, 다 겪고 있어요. 미리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미리 알았으면. 예, 그쵸. 내 발등 내가 찍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잘 관리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혼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연애는 일상의 탈출이지만 결혼은 뭐다? 일상이다. 앞에 영상에 나왔던 분들이 뭐라 하냐면 예전에 그 연애의 애틋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왜 그런 게 없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설레고 흥분되는 대상도 자주 보게 되면 설렘과 흥분이 사라지게 된다. 연애는 단면이라면 결혼은 양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연애는 왜 항상 가슴 떨리는데 결혼 생활은 그렇지 못할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잡아놓은 고기여서? 자, 잡아놓은 고기도 먹이 안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또 왜 그럴까요? 식상. 오케이. 식상에서. 맞아. 늘 동일하니까. 식상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편해서. 그죠? 익숙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사라졌죠. 여러분들 생리적 현상을 언제 트셨어요? 이름하여 전문용어로 빵부를. 아직도 결혼생활 10년, 20년 돼도 못 트는 데도 있어요. 네,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근데 그들만의 그게 낭만이에요. 왜냐면 그 긴장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만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그런 어떤 나만의 고유 영역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모든 게 개방되어지셨다 그러면 식상하시는 거죠. 요거는 기술입니다. 관계 기술입니다. 연애 기술입니다. 자, 그런 부분 있고요. 자, 결혼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결혼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이 뭐냐면 집안이 정해준 패밀리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과 집안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의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맞춤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땡 하고 울렸네요. 그래서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정서적인 교감을 우선하는 감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하고 해주세요. 그때 내 몸 상태 힘들다. 나 힘든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는 남자는 성실한 직장인이다. 또한 그는 성실한 가장이다. 회사 일이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향한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남자는
왜 짝과 함께 행복하지 않을까? 아빠 자. 아빠 가. 여자 있어. 아빠 제가 아까 엄마한테 왔어. 엄마한테 가요? 집에서 그는 여자의 남자가 아니다. 그저 아이의 아빠일 뿐이다.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노는 저랑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랑 얘기야. 저랑 얘기랑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죠. 보면 애기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집도 다 이렇게 살지 않나? 이렇게 중간 다리 역할을 애기가 하고 둘이 서로 대화하고. 애정 표현도 많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런 표현이요? 거의 없다 봐야. 스킨스도 안 해요. 스킨스만 그거 하면 이상해요. 어색해요. 막. 그럼 하지도 않지만 잠도 따로 자거든요. 애기랑 저랑 같이 자고 아빠 따로 자고 따로 자는데 어디 자다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발이 이렇게 스치가 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권경옥, 나형원 씨만의 얘기는 아니다.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금이간채로 살아가고 있는 짝들. 그것은 대한민국의 대부분 짝들이 처한 현 주소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짝과 함께 행복하지 않을까? SBS는 연세대 황상민 교수팀과 함께 한국인의 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겠다. 한국인이 짝을 이루고 사는 모습에 대한 국내 최초의 연구다. 조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짝과 관련된 92개의 항목을 가중치를 두어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많은 한국인들이 짝에 대한 이상은 높은 반면 현실에서는 욕구불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거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동화에 불과하고 있고, 현실에서는 보면 어떤 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정작 결혼하면 살면서 본인들이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을 통해 가지고 충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매번 체험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그런 심리 상태라는 거죠. 한국인이 바라는 이상적인 짝은 세 가지로 나뉜다. 개인의 감정보다는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짝을 맺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패밀리형. 패밀리형의 짝짓기는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다. 이상적인 짝이 되려면 학벌과 경제적 능력 등 조건이 자신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맞춤형. 이들에게 결혼은 곧 신분 상승. 집안이나 조건보다 사랑과 정서적 교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성형. 이들은 사랑이 끝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중 한국인들이 결혼 전에 갖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생각은 감성형이다. 감성은 짝짓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작용한다. 한 남자의 첫 만남을 관찰해 보았다. 이 사람이 이 여성분을 만나기 위해서 2시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2시간 가까이. 자, 결혼 생활에서 내 와이프와 내 배우자와 외출을 위해서 여러분들 몇 시간을 기다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결혼 형성을 하셨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패밀리형은 대부분 까맣게 잊은 듯하다. 먼저 이름과 본것 감- 같아요. 아니 그냥 네네. 까맣게 잊은 듯하다. 이른바 감정이 통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 이러한 감성적인 욕구에 의한 짝짓기는 근대화 이후 한국 미혼 남녀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남자들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다 한번 여자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참게. 나는 춤추 되는데 뭐 거부해요, 그죠? 나는 되는데. 괜찮네 얘기 잘하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어. 무조건 교수, 박사, 전문가가 된다. 달래줘. 궁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처가를 설득하기 위해 청년은 돈을 주고 궁합을 고쳤다. 약혼 사진도 미리 찍어 양가에 돌리고 여자를 집에 들여보내지 않았다. 아 그때는 39년 전에는 나쁜 사람 없어. 아이고 참. 나 진짜 하나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예원 간다고 그래서 나쁜 짓도 안 하고 살도 안 만지고 나 진짜 그랬어. 이 여고생은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가 첫사랑을 만났다.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7년간의 연애 끝에 짝을 맺었다. 그리고 남들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짝과의 달콤했던 연애 시절은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다. 예쁘게 잘 자라준 딸은 그 러브스토리의 해피엔드입니다. 사진 보내준다고 주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소로 계속해서 이제 펜팔이 된 거죠. 첫사랑이고 뭐 둘이 똑같이 그러면서 매일매일 편지 한 번 뒤지고 매일 편지가 있고 또 이렇게 단어질 때까지 잠이 들 때까지 그 편지를 읽고 정말 일치찬란한 얘기인데도 그때는 그랬어. 무려 7년 동안 연애 편지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웠다. 충주와 군산에 떨어져 살고 있어 얼굴을 보는 건 1년에 한두 번 고작이었다. 그때는 그게 절절하고 그게 그랬잖아요. 잘못 이루고 절절할 때니까 그렇게 해서 키워오니까 딱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는 이 사람한테 너무 이제 그 많은 걸 정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죠. 정리를 해도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남아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결혼 후 짝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조건을 중시하던 맞춤형은 현실에서 책임감만 나타낸다. 결혼 생활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 어차피 결혼은 집안의 결합이었던 패밀리형은 결혼 후 밖으로 떠나며 풍류를 즐기게 된다. 사랑이 모든 것이었던 감성형은 현실에서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좀비형으로 나타난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몸은 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상태다. 사랑에 목숨 걸고 결혼했지만 결혼 후 환상은 깨지고 구속만 남아있다. 상대방은 내 인생을 망가뜨린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내 짝이 아니고 내 짝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에서도 짝에 대한 욕망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내 짝은 여기 있지 않고 어딘가 있지 않을까 산 넘어 파랑새를 기대하는 심리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꼭 짝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한국인의 심리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현재 내 손에 있고 내 주위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뭔가 새로운 게 더 좋은 게 어딘가 있을 거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한국 사회가 상하, 그다음에 남. 까맣게 잊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한번 인식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내 배우자와 교감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교감은요 신체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도 함께해요. 제가 전반부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인지 배우자와 함께 점검해 보시라고 하는 거 꼭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부모 생활이 어떤 부부 관계를 유지했는지에 따라 지금 현재 나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혹여라도 우리 부모님의 생활과 비슷했던 부부 관계가 나에게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걸 엄청나게 부인하세요. 그리고 분노하세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결혼한 거였거든요. 그 삶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거에 여러분이 분노하게 되시는데 거기에 인정하세요. 왜? 내가 본 것이 그거여서 나는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시면 되세요. 인정하는 순간에 다른 시야가 열려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에너지는요 소진이 돼버리세요. 이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비, 거의 정서를 포기한 대상의 부부관계를 좀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비를 피하는 방법은 결국엔 이해와 배려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의 눈높이로 가는 거예요. 나의 눈높이가 아니고 누구의 눈높이? 상대의 눈높이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상대 보고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이 상대는요 그 경험치가 없어서 올라오는 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 상대의 눈높이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예요. 그리고 이 상대가 그 눈높이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데까지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셔야 하냐면 이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돼요. 그를 이해하시고요. 그를 배려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 마라톤 할 때 같이 뛰는 마라톤 주자를 도와주는, 그죠? 뭐라고요? 네. 그 역할이 한쪽 배우자에게서 먼저 인식하시고 우리 결혼 생활에 우리 부부 관계에서 이게 좀 필요해라고 인식하신 분이 메이커 역할을 하셔야 돼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대신 그게 강요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로 이 배우자는 그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인식이 없어요.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이제 훈련생 중에 하나가, 이분은 이제 돌싱이신데 다시 재혼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는 이런 남자가 좋대요. 그런 남자를 만나면 결혼을 하겠대요. 어떤 남자? 내가 지금 카페 모카가 딱 마시고 싶어. 근데 남자가 나를 딱 쳐다보네. 여기 카페 모카에 갖고 왔어. 저한테 엄청 깨졌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몰라요. 선생님들 한번 옆에 계신 분 쳐다보세요. 이분이 지금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아세요? 표현하지 않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요 이 교육을 시키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단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사랑에 빠져 있잖아요. 못 벗어나요. 그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세계가 다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삶을 살아서 이만큼 오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나도 한때 그랬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반대했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결혼한다니까요. 그러난 다음에 어떻게 부모에게 가서 그때 조금 더 말려주지 라고 한다라는 거죠. 왜? 그 눈높이가 그래서 그래요. 상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이걸 꼭 지키셔야 돼요. 앞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이 5가지만 지키면 그 결혼의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그리고 다른 이성에게 한눈 팔지 말고 뭘 지켜라? 무릇 마음을 지켜라.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옆에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딱 멋있는 남자가 딱 지나가면 저희들은 표정 관리가 되고 모든 관리가 되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안 되죠. 꼭 들통이 나. 왜 여성분들은 그냥 쓱 보고 이래, 스케일 끝났어. 근데 남성분은 어떻게 돼요? 가다 괜찮으면 같이 돌아가. 꼭 그러니까 들킬 듯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무릎, 마음을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결혼 전에 한 약속을 꼭 지켜라. 이거는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저희 집에는 가만히 있으라 했더니 그 약속을 꼭 지키느라고 가만히 계세요.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죠. 현실에 소홀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라. 그러니까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실 점검이에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의 적응기라고 하는 결혼의 주기가 있어요. 결혼의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에 맞는 내 역할과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역할이나 자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소홀합니다. 말씀드렸죠? 부부였을 때는 배우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고요. 부모 자녀였을 때는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도록 저희들이 코칭을 하든 가이던스를 하든 지도를 하든 훈련을 하든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무엇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시냐면 나는 내 역할을 다 했대요. 어떻게? 돈 벌어오는 역할이기 때문에 돈만 벌어오면 된대요. 아니에요. 정서 교감이 일어나요. 정서적인 교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 서로에 대한 격 있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앞에 야, 니는요 서로가 서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격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건요, 자녀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허가증 내준 거예요. 야, 물 좀 떠와. 야, 뭐 좀 갖고 와. 애들 보세요. 뭐랄까요? 애들도 배우자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너 이거 왜 안 해? 애들도 부모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암묵적인 허가증을 내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부관계 안에서의 서로의 예의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 5개의 사이클이 돌아갔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자원입니다. 그 자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친밀감입니다.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이 트라이앵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요, 깨어져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과 사랑에 대해서 열정, 여러분들 뜨거우셔야 돼요. 근데 그 열정의 온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불나방처럼 막 타들어가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근 아궁이처럼 어떻게 돼요? 지펴지는 거는 오래 걸리는데 씹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의 온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꼭 그래야만 된다고 하는 답은 없어요. 열정이라고 하는 거, 헌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해하시도록 좀 적어봤어요. 열정은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서 그 사람과 신체적으로 붙어있게 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만든다. 자, 부부관계에서 스킨십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빠지면 정서적인 포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또 누구는 또 요거만 또 계속 찍어간다 이게. 그럼 지쳐요. 자, 친밀감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상대방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나눈다.
내가 지금 내 배우자에게 지금 배려받는다라는 느낌이 그 사랑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상대에게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으신지 아니면 내가 상대에게 배려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결혼은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어떻다? 쌍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쌍방이에요. 마지막으로 헌신적인 때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결단과 책임감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위기에서 내가 책임지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 그게 뭐다? 헌신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그게 건강한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중에 그 어떤 게 하나가 빠지면 백치 아다다와 같은 사랑을 할 수가 있고요. 맹목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고요. 사랑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 내 배우자에게 열정이 있는지, 나는 내 배우자에게 친밀감이 있는지, 나는 내 배우자에게 헌신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이미 나온 답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각각으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함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 남녀가 짝을 이루어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제도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고요. 그리고 그 제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다? 서로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각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점검한 후에 변화를 시도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셨을 때요. 분명 보상적인 개념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셨다면 실망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는 키가 좀 작으니까 큰 남성을 선택해서 내 2세를 어떻게 하고 싶다? 큰 키를 만들어주고 싶다. 근데 태어나니까 키가 작아. 그럼 어떻게 되세요? 네. 또 나는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뭐만 있으면 돼? 부잣집이면 돼.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가봤더니 층층시야에 시집살이가 엄청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 결혼이 나에게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 그 생각으로 결혼을 하셨다면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지금의 결혼 어때요? 잘못된 결혼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으로 귀가하시면서 내 배우자에게 손을 잡고 꼭 하세요. 여보 나 만나서 고생이 많다라고 먼저 고백하십시오. 네, 지금까지는 내가 피해자로서 그 사람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왼수. 여러분들은 아니시군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떠나지 말아야 될 언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미사고만 열심히 하셔도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오늘 꼭 가셔서 미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럼 뜨거운 마음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별로 안 반기시는구나. 네, 뜨거운 마음 말고 그 뜨뜻한 마음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루에 한 번씩 미사고를 전달해 보세요. 조금 더 내가 당신한테 좋은 배우자가 됐다면 미안합니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보시죠. 그럼 관계가 훨씬 더 지금의 관계보다 유연하게 관계 형성이 가능합니다. 상대에게 먼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주는 연습하세요. 그리고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 나 맨날 줬는데 이제 안 주려고 그래요.
안 바뀌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씨가 돼야 돼요. 즉 상대가 바뀌는 어느 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꼭 그 깔딱고기에서 멈추세요. 저희들이 상담받으러 오시는 대부분의 부부나 내담자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예요. 다 해봤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물은 몇 도씨에서요? 100도씨. 그럼 내가 상대가 변화되는 순간까지 했는지 아니면 내가 하다 지쳐가지고 멈췄는지 이건 스스로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신부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신부님은 천주교 신부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부님이 어떤 또 연사부 쓴 신부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부님이 열심히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요 제가 하나님에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로또 이게 수년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음성이 들리셨습니다. 제발 복권을 사갖고 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이런 개그에는 안 오시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행동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뚝은요 정말 작은 금 하나에 터져요. 알고 있으셨을 때는 그 금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생기셨는데요. 그 금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뚝이 무너져 내리는 걸 방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 우리 부부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진단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부부관계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제 부부관계에서 남성심리, 여성심리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건강, 신체, 바디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오셔서 신체 전반적인 거를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오시고 같이 좋은 시간을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